미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손을 번쩍 들고 뉴욕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웃고 난리가 나서 워싱턴인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이런 시간과 장소가 붙은 기억이 바로 사파기억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치매학회 교육이사 최성혜입니다. 인하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억의 뇌의 어느 부위에 저장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의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억은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아주 잠깐 동안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략 1 내지 2분 정도 기억을 하는 것을 저희가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나의 핸드폰에 입력하는 이런 것이 단기 기억입니다. 그렇지만 1 내지 2분이 지나면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가 뭐였는지를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단기 기억은 용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010은 모두 같기 때문에 8자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듣고 그것을 핸드폰에 저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핸드폰 번호가 15자리라면 그 핸드폰 번호를 불러줘도 그것을 입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기 기억은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 중에서 약간 이제 변형된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머리에 잠깐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떤 작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암산 같은 게 작업 기억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57 더하기 25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57이라는 숫자와 25라는 숫자를 잠깐 동안 기억을 하면서 그거를 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2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단기 기억의 일종의 작업을 하는 작업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은 말 그대로 2분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은 모두 장기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말로 서술할 수 있는 서술 기억이 있고요. 서술할 수 없는 비서술 기억이 있습니다. 비서술 기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수영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팔을 이렇게 휘젓고 머리를 돌려서 숨을 쉬고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듣는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몸이 기억해야 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억을 비서술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술 기억은 무엇이냐 하면 말로 설명이 가능한 기억입니다. 서술 기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 기억과 사파 기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의미 기억이라는 것은 상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단어의 뜻과 같은 것도 의미 기억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학교는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곳이다 라는 이런 단어의 뜻, 이게 이제 의미 기억이고요. 예를 들면 상식 같은 것,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이런 상식은 의미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사파 기억은 무엇이냐 하면 시간과 장소가 붙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줄 알았는데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사회 시간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때 사회 선생님이 미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손을 번쩍 들고 뉴욕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웃고 난리가 나서 창피했고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인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이런 시간과 장소가 붙은 기억이 바로 사파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파 기억이 중요한 것은 치매의 대표 주자인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 사파 기억이 서서히 조금씩 나빠지는 그런 병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파 기억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사파 기억과 관련된 뇌의 부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파 기억은 3가지 단계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부화입니다. 부화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본 것, 또 들은 것, 만진 것, 또 움직인 것,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이나 어떤 정보를 잠깐 동안 기억하고 수용하는 그런 단계를 부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 기억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 기억으로. 이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저장된 정보를
필요할 때 적절하게 끄집어내는 인출,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호화와 관련된 뇌의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해 놓았는데요. 내측 측두엽, 부호화의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뇌의 부위는 역시 해마입니다. 새로운 어떤 자극이나 정보를 저장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또 시각과 관련된 기억은 시각 중추에 저장이 되고, 또 언어와 관련된 기억은 언어 중추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해당되는 피질로 정보가 넘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저장된 정보를 인출해내는 뇌의 부위는 어디일까요? 그림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머리의 앞쪽의 가운데 부분인 내측 전두엽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내측 두정엽, 머리의 약간 뒤쪽 부분의 가운데 부분인 내측 두정엽 부분이 인출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략하게 기억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 사파기억 장애, 네, 그 사파 기억이 과연 뇌의 어느 부위에서 작용해서 부호화가 되고 저장이 되고 인출이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